EU를 중심으로 최근 가장 핫한 세금 제도가 하나 있죠. 내년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탄소 국경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BAM이라고 합니다. 발음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진짜 욕됩니다. 안녕하세요. 염혜석의 탐나는 정보입니다. 네, 오늘은 탄소 국경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EU가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밝히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탄소 국경세라는 걸 도입을 한다라고 EU가 발표를 한 이후로 정말 할까 말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시행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EU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유럽만 할까요? 아닙니다. 유럽 말고도 여러 나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역시 이 탄소 국경세를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상원과 하원에 각각 법안이 하나씩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간선거도 끝났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봐보세요. 미국과 EU 둘 다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궁금할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자, 먼저 한번 브로드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EU는요, 우리나라의 핵심 교육 국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두 번째로 큰 교역 국가고요. EU도 한 네 번째 정도로 큰 교역 국가가 됩니다. 물론 어떻게 조금 묶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둘 다 다섯 번째 5대 교역국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탄소 국경세가 실행이 되면요, 우리 수출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왜 미국과 EU는 이런 탄소 국경세라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별로 다들 좋아하지도 않는 이런 탄소 국경세를 정말 왜 만들려고 할까요? 잠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려는 목적을 보면요, 보통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재 경제 상황에서 타개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한번 봤었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도 있다. 그만큼 진짜 지금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으면 세금은 더 거칠까요? 덜 거칠까요? 당연히 덜 거치게 되겠죠. 그렇다고 경기 불황을 진작을 시키려면 많은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있는 대로 막 쥐어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명분을 가진 채로 세금을 거둘 새로운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배울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목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아마 기후 이런 탄소 국경세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도 높이고 새로운 수입도 딱 필요한데 탄소 국경세가 바로 명분도 좋고 이런 실속도 차릴 수 있는 세율이라는 겁니다. 실제 EU에서는요,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산 마련을 하기 위해 EU는 이런 탄소 국경 메커니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국경세죠. 이 CBAM과 플라스틱세 등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CBAM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결정 직전인 EU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국경제도 제가 아까 맨 처음 얘기했을 때 CBAM, 이거 발음 조심히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밤이 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게 탄소 폭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카본 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금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CBA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EU의 CBAM 도입 진행 경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작년 7월에 집행위에서 CBAM 입법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강요 이사회에서요 CBAM 추진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6월 EU 의회에서요 자체 법안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강요 이사회와 의회가 최종 법안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행위에서 이사회, 의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요 CBAM의 규제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그 CBAM의 최초 도입 안정도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관세가 있고요, 수입 환급금, 특별 소비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입 관세는요 말 그대로 관세,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런 수입 관세입니다. 수출 환급제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특별 소비세는요 어떻게 보면 이건 인센티브 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공식적으로 이런 CBAM은요 그 탄소 누출을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이제 도입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공식적인 도입 목표를 보면요, EU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EU의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역내 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을 관세 등의 형태로 역의 기업에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EU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우리 들어오는 수입품들은 어떠냐? 너네들은 우리만큼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 EU 안에,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게 되게 불리한 거야, 가격 경쟁력.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탄소 국경세를 때릴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요, 이런 탄소 국경세는 얼마나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을까요? 자, 연간 규모로요, 50억에서 140억 유로 규모로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억에서요, 140억 유로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7조에서 한 22, 3조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인 겁니다. 자, 연간 이런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EU에서 또 굉장히 또 미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탄소 거래제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EU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빡빡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알리백도 하려고 하고, 가장 활발하게 이런 온실가스를 산업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거래제 ETS라고 하는데요. 이걸 CBAM이랑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CBAM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ETS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ETS가 그럼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겠죠. 많이 이용이 되면요,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국경세에 관해서요, 국제 표준을 EU가 잡겠다라는 전략도 숨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금도 걷고 국제 표준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EU CBAM의 주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세부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네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네, 집행위에서 이사회,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회로 갈수록 조금씩 세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했던 집행위안, 그 다음에 유럽 의회안, 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사회안을 뺀 거는요, 이사회안이 가장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바로 집행이랑 의회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적용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U CBAM이 처음 나왔을 때 대상 품목, 그러니까 탄소 국경세를 매줘야 되겠다라는 건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이렇게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5개를 기초로 해서요, 이사회는 더 늘렸고요, 유럽의회는요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추가가 됐냐면요, 유해에서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보시죠. 유기화학품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물질이 다 들어갑니다. 자, 플라스틱 거의 다 들어가죠. 수소, 암모니아, 이거 왜 그럴까요? 유럽은요, 수소, 암모니아 이거 다
그린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개질이라든지 블루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떨까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수소 경제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나라 중 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네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딱 추가를 시켜 놓은 겁니다. 과세 대상 선정 방식도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생산시설 내 발생한 직접 배출량만 했었는데요. 이게 유럽 의회에 가서는요, 직접 및 간접 배출량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을 때, 전기로 있었을 때 너네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까지도 다.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란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자, 적용 및 면제 국가. 자, 적용은 EU로 수출하는 여개 국가. 그 다음에 면제는 뭐 아이슬란드, 리에시안텐, 노르웨이 뭐 이런 좀 있었는데요. 이게 다 없어지고 그냥 사전 일괄 면제는 불허한다라고 바뀌었어요. 굉장히 세지고 있죠. 그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 형태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담당 기관, 회원국별로 관할 당국이 지정을 하고 이렇게였었는데요. 이제 EU 차원에서 그냥 중앙 집권식으로 좀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뭐 차감 청구는 뭐 동일하니까 그냥 놔두고 위반 시 제재가 엄청 세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ETS 지침에 명시된 벌금 방식을 준수하고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 벌금 부과. 이게 뭐 나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유럽과 이게 미국에서 이게 차이에서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럽 CBAM은요, 이렇게 인증서를 구매해서 딱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 절차 구매가 있습니다. 왠지 이게 좀 뭔가 산업화가 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의회에 가니까 무조건 인증서 가격의 3배로 높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인증서 이거 제대로 못 받으면 벌금 왕창 내야 되니까 제대로 받아라는 제재인 거죠. 자, 그다음에 절차 역시도 좀 많이, 절차는 뭐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시행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부분 시행입니다. 이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전환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2023년 1월부터 3년 동안 처음에는 전환 시기를 가지고 이제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의회에서는요, 뭐 3년씩이나 필요 없다, 2년만 하고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ETS랑 연동, 이게 아까 그 배출 거래제랑 연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S에서 무상할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무상할당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온실가스를 이렇게 배출한 그 감축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그냥 공짜로 빼주는 양입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26년부터 10%씩 10년간 단계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5년부터 해서요, 30년까지 점진적으로 확 이렇게 줄이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 기간을 확 줄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공짜로 감면 받는 양과 기간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렇죠? 이게 10년간에서 지금 25, 26, 27, 28, 29, 36년으로 일단 줄었잖아요. 그러면 10년에 폐지할 거를 6년으로 줄였으면 줄여야 되는 그 기울기도 굉장히 급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겠죠. 산업계 입장으로서는요. 그리고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초에 집행위에서는요, 26년부터 CBAM 부과금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회원국 당국이 징수 후 EU 재원에 편입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등 특정 목적의 수익금 사용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EU 의회에서 냈을 때는요, 아까 이게 우리나라 돈 한 20조 넘게까지도 거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수익 상응 금액,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을 이제 지원하다라는 걸 이제 명시적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국 운영 재원을 제외한 수익금 모두 EU 재원에 귀속을 시키는 겁니다. 자, 추가 배출권 수익의 50%는 산업계 혁신기금, 나머지는 경제회복기금 상환 등 EU 예산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재원을 빼고는 그냥 다 세금으로 가져가서 쓰고, 수익의 이제 상응 어느 정도, 또 이런 금액은 이제 저개발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갑자기 친환경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EU CBAM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오면 이 탄소 국경세를 얼마나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EU잖아. 우리는 참 도덕적인 국가니까 조금 지원을 좀 해줄게 하고 친환경 지원하는데 좀 쓰겠다 이러는 겁니다. 뭐 이게 그쵸? 뭐 아예 안 해주는 것부터 낫겠지만 장인애들은 뭐 그런 제국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암울한 1900년대 초반을 지내면서
뭐 그들한테는 굉장히 해피한 시기였을 테지만 뭐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산업 발전을 빨리 이루었었잖아요. 여러 가지 식민지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예전에 미리 발전된 그런 이득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데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보면 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 위기 극복하는 거에도 이런 것 때문에 참 논란이 많은데요. 물론 당연히 기후 위기와 연관된 CBAM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무조건 개도국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상식적인 건데요. 그 재원을 CBAM을 통해서 유럽은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회랑 이사회랑 이렇게 지금 막 합의를 하고 있긴 해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명확한 건 있습니다. 의회 안에 가깝게 타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칼자루는 의회가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이런 청원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떤 곳에서 가장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올까요? 바로